오늘은 수수료와 해지 페널티인데 최대한 내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불이익 받는 게 적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적의 어떤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카운트다운 210의 원포인트 레슨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연금, 나쁜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1부, 2부 했고 오늘은 수수료와 해지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연금의 세금과 투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2부에서는 그 지급기간과 납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수료와 해지 페널티인데 연금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 수수료에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선취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후취형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우시죠? 선취형은 뭐냐면 붙는 원금에서 일부의 수수료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후취형은 원금 전액을 투자를 하다가 수수료를 나중에 빼가는 방식이에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선취형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을 붓는다면 근데 수수료의 비율이 10%라면 10만 원을 수수료를 빼고 90만 원씩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90만 원이 다시 원금 100만 원 이상이 되려면 수익률이 한 12% 이상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되려면 몇 년 이상 걸리겠죠. 그런 게 단점입니다. 대신에 선취형은 납입이 끝난 후에는 그런 원금에서 떼는 건 없어지고 기본적인 관리비용 정도만 떼기 때문에 수수료 비율이 많이 적어진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반대로 후취형은 원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다 투자를 하다가 수익과 원금을 합친 총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떼갑니다. 만약에 이 수수료 비율이 1%고 수익률이 5%가 났다면 실제 순수익은 4%가 되겠죠. 이 후취형 방식은 원금에서 바로 먼저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이 난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에 이 쌓이는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의 비율은 같더라도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런 건 단점이 됩니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그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후취형입니다. 수수료를 나중에 이제 떼는 방식이고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같은 보험사 상품들은 다 선취형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상품으로 연금을 가입하면 처음에 원금이 되는데 좀 몇 년 이상 오래 걸리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젊을 때 처음에 가입할 때는 후취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연금저축 펀드를 제가 이제 처음에는 주식형으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주식형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후취형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50대, 60대가 될수록 이 주식형 비중을 좀 안정성을 위해서 혼합형이나 채권형으로 이제 변경을 해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후취형이더라도 주식형이 보통 연 2% 정도 안팎, 혼합형이 1% 안팎, 채권형은 한 0.5% 안팎의 수수료를 뗍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 안정적으로 바꿀수록 후취형이긴 하지만 수수료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금리형으로 아예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해지 페널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지 페널티는 13.5% 아니면 16.5%의 세액공제로 세금 환급을 받는 연금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 16.5%의 기타 소득세라는 걸 뗍니다. 이 기타 소득세는 원금에만 떼는 게 아니고 이자에 대해서도 합쳐서 전액의 16.5%를 뗍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원금에 대해서 16.5% 아니면 13.2%이고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상품을 가입했다면 이자 소득세가 15.4%였겠죠. 근데 16.5%를 떼니까 그것보다는 약간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해지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대신에 그 사이에 수익이 많이 났다면 세금을 16.5% 기타 소득세를 떼고도 원금 이상을 찾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반대로 생명보험사에 있는 비과세형 종신형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면은 세액공제 받은 게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할 때도 그런 세금을 떼는 건 없어요. 세금의 해지 페널티는 없지만 대신에 중간에 해지했을 때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서 떼는 선취형 그 수수료에 대한 해지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해지 페널티가 첫 해에는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떼게 돼서 이제 가입하고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거의 반밖에 못 건지지만 이제 2년차, 3년차 갈수록 줄다가 7년이 지나면 해지 페널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형 연금을 보험사에 가입할 때는 최소한 7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최대한 내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불이익 받는 게 적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에 일부부터 연금의 세금과 투자 방식, 그 다음에 납입 방식, 또 연금 수령 기간,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연금의 수수료와 해지 페널티까지 6가지의 기준을 다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어떤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연금저축 펀드는 연간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월 35만 원씩 뭐 34만 원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펀드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연간 300만 원 해주니까 월 25만 원. 그 다음에 변액연금은 비과세형인데 이건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을 30만 원을 하시는데 기본 가입 금액은 10만 원으로 하시고 추가 가입 금액은 20만 원으로 이렇게 하셔서 총 90만 원의 연금을 내가 노후 준비를 해서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측면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고요. 또 변액연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납입 방식은 그 연금저축 펀드와 퇴직연금도 펀드로 증권사에 하면 자유납입이 됩니다. 근데 이 변액연금도 10만원 기본 금액은 의무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원은 자유납이고 또 수수료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이제 추가 금액은 후치형이 되고요. 그래서 수수료에 큰 부담이 없고 기본연금 10만원, 변액연금 10만원만 선취형입니다. 그러니까 선취형으로 미리 떼는 걸 최소화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40대 정도까지는 모두 주식형 비중을 최대로 해서 가입을 하다가 한 50대 넘어가면서부터 혼합형으로 변경하는데 연금저축 펀드를 60세에 10년 확정으로 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70세부터 10년 확정으로 개시하시고 마지막으로 변액연금은 종신형 수령이 가능하니까 이건 80세에 종신형으로 개시를 하시고 물론 여기서 70세, 80세에 개시하는 거는 그만큼 혼합형이나 채권형으로 변경하는 시기도 그만큼 더 좀 늦추는 게 낫겠죠. 개시하기 전 10년 전쯤까지는 주식형으로 최대한 하다가 그때부터 혼합형 채권형으로 점점 변경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세금 측면의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 또 자유납, 또 의무납, 선취형, 후치형, 또 연금의 개시, 확정형, 종신형의 장점을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